네, 오늘은 도핑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이라고 하는 건 아마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 할 때쯤 되면 항상 언론에 나오죠. 도핑 테스트에서 어떤 모 선수가 뭐 도핑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불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언론의 뉴스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나오는 그 도핑이 이 도핑이에요. 글자는 똑같습니다. 이 도핑은 원래 뭔가를 밀어넣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자기 몸에 주입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 반도체 물리 시간에 다룬다는 거는 실리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쭉 한번 머리에 올려보세요. 그런 실리콘 결정 재료에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을 이 동사 원형의 ing니까 넣고 있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실리콘이라는 원자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라는 거죠. 그 답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영어 시간 아니지만 바이 동사 원형 ing 뭐뭐 함으로써죠. 대체함으로써입니다. 어떤 실리콘 원자 하나를요 대체한대요. 뭘로 대체한대요? 어떤 특별한 불순 원자입니다. 근데 괄호치고 컬럼 4 또는 컬럼 3에 있는 원소를 쓴대요. 즉 5족이나 3족의 원소를 이용해서 4족에 있는 그 실리콘 원소를 substitute 대체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나오는지 뒤에 문장에 나옵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어니까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를 다른 어떤 하나로 바꿨더니 어떤 하나의 자유전자 또는 홀이나 이 또는은 이 밑에 있는 이 O하고 같이 순서를 맞추어서 쓴 건데 5족 원소를 넣으면 자유전자, 3족 원소를 넣으면 홀이 크리에이티드 된다라는 겁니다.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의 중요성은 엔지니어가요. 사람이 전자 홀 개수 뭐 다른 말로 농도, 단위 부피당 개수 농도 얘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아니 이거 뭐 온도 300켈빈이면 여기에 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 뜯겨서 나와서 그 전자의 농도, 특별히 전자의 농도를 나타내는 심볼이 N인데 어, 불순물을 넣지 않은 인트린직한 반도체 재료인 경우에는 Ni라고 표시하기로 했고 이게 무려 100억 개나 있다고 했죠. 단위 부피당.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300켈빈일 이래요. 그러면 301켈빈이면 이 뭐 곱하기 뭐 1.0 뭐 얼마 붙겠죠. 좀 더 느니까.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온도가 아니라 드디어 반도체 엔지니어인 사람이 이 전자의 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선배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실리콘 물질을 이용해서 반도체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분들에게 아마 살아 계신다면 묻고 싶은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전자의 개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물이 도핑이다. 라고 아마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도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자나 홀의 개수가 제어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이, 이 원소를 뭐 포스포러스 아세나이드 이게 대표적인 불순물로 쓰이고 있는 원소인데요. 이게 5족에 있습니다. 컬럼 5 초록색 컬럼 5에 맞췄습니다. 이놈 이름이 왜 이렇게 붙는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 파란색이 실리콘 원자예요. 실리콘. 이제 이거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걸로 그려야 되지만 입체적으로 그리면 나 여기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인공 기준으로 내 머리 위에 하나, 내 발 밑에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꼭지점에 실리콘 원자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정사면체 모양. 앞에서 다 강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선이 있는 건 앞에 슬라이드에 가보면 유니셀이라고 했었죠. 훨씬 큰 육면체 형태에서 그 좌측 위에 있는 꼭지점 하나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뒀거든요. 그거 뜯어서 여기다 갖다 붙인 거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둔 겁니다. 네,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럼 실리콘 자리에 여기 이제 포스포러스 애텀이라든지 여기 P가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서브스티튜팅 완료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야 실리콘 그거는 저기 사족이니까 그래 최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얘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원래 여기 포스포러스가 아니라 실리콘이었으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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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유결합 완성하면 돼요. 근데 얘는 오족이에요. 전자가 한 개 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자 하나 있죠. 엑스트라 여분의. 그러니까 주변에 네 개의 실리콘 원자가 결합하고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미약하게 남아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언바운드니까 어딘가에 속박되지 않은 거예요. 구속되어 있지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바인드, 바운드, 바운드예요. 바운드에 언을 붙여서 부정합니다. 언바운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전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관적으로 이럴 때는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면 왠지 전자를 쉐어해서 단단한 결합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 있는 P 플러스 여기 저기 P 안에 있는 양성자죠, 양성자. 양성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정도의 힘밖에 없어요. 누가 더 힘이 셀까를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 공유 결합이 훨씬 세요. 얘는 약해요. 지금 내가 한 말 다시 할게요. 공유 결합이 훨씬 세요. 이 다섯 번째 전자는 약하게 결합돼 있어요. 이거를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표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전자는 얘예요, 얘. 공유결합에 들어가 있는 그 전자가 얘예요. 얘가 뜯겨져 나와서 자유전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밴드갭 112였어요. 그거보다 약하대요. 누가요? 요거. 요 결합이요. 그러면 얘가 뜯겨져 나와서 프리 일렉트론이 되면 요 어딘가에 앉겠죠. 이렇게 자유전자 여기 앉을 거예요. 요 뭐 이쯤에 앉았다 합시다. 공유결합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탄생했다고 하니까 원래 여기 이 폭박되어 있었던 그 자리 다섯 번째 여기 최외곽 다섯 번째 전자로 있었을 때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은 Y축이 전자의 에너지예요. 어디쯤 있었을까를 상상해 보면 아마 밴드갭보다는 또는 여기 화살표로 근 이 정도의 에너지 차이보다는 크게 작다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작게 화살표 그리면 한 이쯤 되겠네요. 뭐 요런 정도의 개수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원래 여기 요 밴드갭 안에는 에너지 스테이트 없다면서요. 근데 이거 왜 생겨요? 여기 전자가 있다고 말이 돼요? 없다라고 할 때 제가 했던 얘기는 only 실리콘인 소재에서만 이런 게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only 실리콘 아닙니다. 물순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도만 던져놓고 계속 갑시다. 자, 그러면 저 포스포러스가 들어와서요. 보스포러스가 들어왔고 다섯 번째 fifth 일렉트론은 여기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뭐 온도가 0켈빈이면 frozen out 되어서 붙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300켈빈이라는 상온으로 올렸을 때 분명히 깨집니다. 그러면 자유전자 나옵니다. 요 말 다시 300켈빈에서요. 다섯 번째 전자예요. 이 결합이 너무 약해서 깨져요. 그럼 자유전자 생긴다고 했어요. 요 관계가 포스포러스 한 개 넣으면 자유전자 한 개입니다. 조금 전에 도핑 왜 한다고 제가 썼죠. 엔지니어가 전자의 개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잖아요. 포스포러스 한 개 주면 전자 한 개 나옵니다. 상온 300켈빈에서. 요 온도가 깨지는 게 우주겠죠. 우주나 아니면 극한 환경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인간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들은 스마트폰, PC, 노트북, 랩탑, 뭐 패드,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다 지구상에 있잖아요. 우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첫 두 줄 Conduction electron created 언제요? By substituting silicon with column 5 element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column 5의 대표적인 불순물이 이 두 개입니다. 포스포러스 아세나이드 제일 많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아세나이드 이거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바로 안녕히 가세요입니다.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서 잘 다뤄야 돼.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공장은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저런 물질을 다루어야 되는 업무를 맡게 되면 조심하세요.
그 다음, 요 얘기합시다. 도너.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복수형을 쓴 거고요. 도너. 그럼 이 포스포러스를 도너라고 한다고요? 이 얘가 왜 도너예요? 도너의 기본 개념은 이게 도네이트, 기부하다라는 뜻이죠.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것을 떼어내서 줘야 기부입니다. 뭔가를 벌어와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하고 그건 벌어내는 거니까 on 뭐 make money 뭐 이런 뜻이지만 donate라는 단어의 원래 근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죠. 내가 모은 돈을 남에게 준다라는 뜻이죠. donate. 똑같이 이 포스포러스가 donate 한다는 원래 지 거였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지금 줄 수 있는 공간이 크리스탈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웨이퍼를 구성하는 실리콘 원자들에게 주는 거죠. 포스포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섯 번째 전자잖아요. 얘를 이 실리콘에게 던져줍니다. 말이 되죠. 이 결합이 상온에서는 쉽게 끊어지니까 자유전자가 한 개 탄생하고 걔를 받는 사람은 크리스탈 실리콘이고 주는 사람이 이 도너죠. 도너. 도네이트 하는 사람을 도너. 예, 기부자. 그죠? 포스포러스가 그 대표적인 도너가 되겠습니다. 아세나이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너에 대한 개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고 사실 도너가 가지는 더 큰 의미는요. 이 전자 하나가 원래 다섯 번째 전자가 자기 거일 때 중성이에요. 얘를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버리면 이 결합이 깨지면 얘는요 플러스로 이온화됩니다. 그죠? 원래 전자가 다섯 개 최애각에 다섯 개 있어요. 중성인데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남한테 도네이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은 양의 전하를 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포스포러스는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어야만 자유전자 한 개를 줘서 엔지니어가 자유전자의 개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군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모바일 해요. 자유전자는. 근데 얘 P 플러스는 모바일 해요 안 해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그림이 너무 명확해서 안 하네요라고 답할 겁니다. 반대말로 인모바일 합니다. 실제로 요 위나 자 아래쪽 삼각형에 있는 실리콘 원자들 덕분에 꽁꽁 묶여 있죠. 누가요? P 플러스가요. 오이 전하를 띠고 있고 뭔가 힘도 받을 법도 한데 네, 요 주변에 있는 네 개의 공유 결합의 힘이 워낙 세가지고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로 잠깐만 넘어가서 뒤에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서 여기 예제 그림을 도식도를 한번 먼저 보고 옵시다. 포스포러스 대신 이번에 일부러 아세나이드로 바꾼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세나이드가 있어요. 얘도 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이유는 네, 결국 폐외곽 아닌 전자들은 이 안에 다 묶여 있을 테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실리콘인데 이 자리 원래 실리콘이어야 되는데 이게 없애버리고 아세나이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 이렇게 하겠죠. 전자 하나씩 제어해서 아세나이드 입장에서는 팔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유전 300켈빈에서는 이거 끊어져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돼요. 프리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로 이온화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임모바일이에요. 절대 안 움직여요. 이거 나중에 PN 접합 다이오드 공부하고 뭐뭐 할 때 공핍층 아마 고등학교 때 들어본 학생 있을 겁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접합면 인근에 공핍층이 생기고 거기에는 빌트인 전기장이 생기고 그 근원이 되는 원인 물질이 이 녀석입니다. 이온화되어 있는 도너 때문이고 이제 뒤에 바로 다시 앞 슬라이드 가서 배우게 될 이온화된 억셉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좀 약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다섯 번째 세역학 전자 누구의 아세나이드 원자에 걔가요 깨져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나서 자유전자가 돼서 결국은 커런트 컨덕션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불순물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개수도 결정되는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원자 구조를 이해를 하고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이 어떻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화학 지식이 기본이 되어서 지금의 D램 랜드 이런 시스템 반도체 CPU, GPU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거 뭐 원자 구조 배워서 어떻습니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그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서 자유전자 하나, 불순물 하나, 이제 됐다. 전류의 흐름을 흘릴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억셉터 얘기 이제 마무리합시다. 다시 원래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실리콘 원자 하나를 어떤 특별한 불순물로 바꿀 때 이번에는 컬럼 3라고 합시다. 이 불순물을요. impurity atom, 이 중성적인 단어라면 이 도너나 지금 배우게 될 acceptor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은 impurity atom 중에 이게 5족이냐 3족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불순물을 넣어요. 불순물을 넣어서 이번에는 홀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보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 3족 보론 애텀이라고 돼 있죠. 보론이 들어오면 얘는 최외각 전자가 3개예요. 3족 원소니까. 3개를 딱 쓰고 나니까 팔이 없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실리콘이 내 팔은 여기 있어 하고 주죠. 여기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이 일부러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만 좀 특별하게 느슨하게 한 이유는 거기 전자가 한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최각 전자 3개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게 텅 비어 있어. 이 텅 빈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홀이라고 할 겁니다. 결합으로 따져보자면 보론이 있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으면 이렇게 보론이 있으면 이렇게 다 결합하는데 여기는 팔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걸 점의 형태로 굳이 찍는다면 옆에 그림이 같이 실리콘 쓰고 여기 점 하나, 점 하나인데 얘는 없어요. 물음표. 없어요. 요 물음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론 같은 경우는 이 보론을 넣어주니까 한 개 만드는데 이게 홀이 여기 있으면요. 얘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 안 해요. 마치 얘랑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속박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직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부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상온 300켈빈에서는 쉽게 깨져요. 그래서 이 아세나이드가 이렇게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플러스 하나, 자유전자, 마이너스 하나. 전체는 중성. 근데 얘는 움직여요. 얘는 못 움직여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안에 갇혀 있으면 얘는 전류의 흐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홀이 어떻게든 뜯겨서 밖으로 튕겨 나가야 돼요. 홀이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전자의 움직임에 반대니까 외부에 떠다니던 전자가요. 이렇게 와서 여기를 채워요. 여기 결합을 완성해요. 채운다고요? 누구한테 보론이 전자를 갖고 오는 거네요. 보론 입장에서는 전자를 accept 받아들이죠. 그래서 받아들인다. accept에 뭐 OR을 붙여서 받아들이는 것, acceptor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accepting을 한다라는 뜻은 전자가 들어오면 여기가 결합이 되겠죠. 이제 빈 공간이. 그러면서 이 홀은 다른 어딘가에 가서 빈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이게 마치 전류를 흘리는 입자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자를 accept 했으니까 얘는 B-로 이온화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너와 억셉터를 넣는 과정을 보면 서로 약간 상반되어 있죠. 얘는 5족이었고요. 얘는 3족이었고요. 얘는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로 되고 얘는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요. 얘는 자유전자를 토해내고요. 얘는 H 플러스 홀을 토해내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불순물을 넣은 거고요. 실리콘 원자 자리에 3족, 5족 다른 걸 넣은 거고 또 공통점은 전류를 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캐리어 두 종을 만들어내서 전류의 흐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같은 관계입니다. 됐죠? 그림으로 그리고 유니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등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도너를 하나 그렸고 이번에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보론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리콘이 있으면 하나, 둘, 셋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홀이 될 겁니다. 이제 원래 있던 실리콘이 하나씩 내어주긴 할 겁니다.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뜯겨져 나가면 H 플러스 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론은요, 어떤 전자를 받아들여요. 외부에 있는 어떤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어디서 받아들이는지 그 근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정도만 그릴게요.
어떤 인접해 있는 실리콘 원자입니다. 제일 가까이는 인접해 있으니까 너무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뭐 예를 들면 요 전자가요. 요렇게 내려갈게 했더니 색깔을 바꿔볼게요. 했더니 그럼 나 여기 원래 H 플러스인데 네가 와서 나를 채워주고 네 자리는 B잖아. 그럼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홀의 움직임이 지금 정말 안 되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커브를 보세요. 자, 그래서 콤마 찍고 동사원형 ing 그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어떤 하나의 미싱 본드 되어 있는 홀이나 전자들이 생길 겁니다. 미싱 본드 요겁니다. 요렇게 돼. 그래서 이 홀은 사실상 그럼 또 옆에 있던 전자가 나 여기로 오면 이 홀은 이쪽으로 갈 거고요. 또 여기 있는 전자가 나 너 채워줄게 하면 또 홀은 이쪽으로 오겠죠. 뭐 홀의 흐름만 보세요. 분명히 여기 처음 애당초 여기 홀은 옆에 여기 뻑 있던 홀이 이렇게 1, 2, 3 스텝을 밟아가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보면 분명히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건 물리적인 사실임에 틀림없으나 그냥 내 눈에는 앞으로 그냥 홀은 하나 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홀이 있었는데 얘 깨졌어요. 그래서 홀이 막 자유롭게 이 설명이나 이 옆에 이런 상황을 복잡하게 그려서 만든 설명이나 똑같잖아요. 음. 그래서 홀은 자유롭게 우리 해외 출국하면 로밍 한다고 하잖아요. 어슬렁거리면서 광야를 돌아다닌다는 의미잖아요. 롬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어디를 실리콘 결정 구조 주변 안을 빙글 돌면서 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전자 흐름에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포지티브 차지로서 전류를 흘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너와 억셉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을 했고 도핑의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온화되고 있고 자유전자 홀을 어떻게 만드는지 원자 결합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요. 이 도너와 억셉터라고 배웠던 불순물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드는지 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아까 강의 중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브레이크 하는 동안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식혔으니까 계속 도너 억셉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너 억셉트의 레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서 도너라는 불순물하고 억셉터라는 불순물이 어떻게 실리콘 결정 재료만으로 만들어둔 에너지 밴드 모델, 즉 ECV 두 개의 선만 쫙 그음으로써 실리콘 결정 재료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됐었는데 이 실리콘이 아닌 이종의 원치 않는 새로운 물질이 주입이 된 거죠. 도너 억셉터와. 그럼 얘네들도 에너지 스테이트들을 만들겠죠. 뭐 보론도 아세나이드도 다 공유한 자기만의 고유한 원자 이런 에너지 올빗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리콘의 1s, 2s, 2p하고 만나서 뭔가 이게 파동으로 본다면 중첩 현상에 의해서 새로운 에너지 레벨을 만들 겁니다. 도대체 걔네들 뭘 어떻게 만들까를 또 연구를 다 하고 결론은 다 나 있지만 우리의 관심 대상은 그 최외곽 다섯 번째 전자가 도너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래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앞선 강의에서 얘기한 대로 요거는 자유전자가 된 겁니다. 도너를 이온화시키고 자유전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었다는 뜻은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전자, 즉 밸런스 밴드 안에 있는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즉 뭐 여러 에너지가 있지만 최소한 밴드갭 112만큼은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될 텐데요. 이거보다는 확실히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자유전자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원래 그럼 얘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라고 하면 뭐 아까 전에 표현은 이 밴드 갭 내부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가 요 정도라고 합시다. 네, 얘는 이만큼이나 차이 나고요. 요거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원래 당초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얘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결과물은 도너가 이온화되는 거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자유전자가 되면서 도너는 이온화가 됐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도너가 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 차이라는 요만큼 에너지 차. 여기는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썼는데요. 요 정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컨덕션 밴드 안을 채우고 있는 자유전자는요,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요 컨덕션 밴드 엣지 언저리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이 강의에서 다 자세히 다룰 겁니다. 일단은 도너가 이온화되는 에너지 EC,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원래 다섯 번째 전자가 도너에 구속되어 있을 때 애당초 앉아있던 그 에너지 스테이트, 에너지 레벨하고의 차이, EC 빼기 요 에너지 스테이트인데 이름을 ED라고 붙인 겁니다. ED는 도너에서부터 유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너가 가지고 있는 뭐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 이 불순물, 이온화 에너지 EC에서 ED까지의 차이를 이 단위를 밀리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해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0.045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밴드갭 에너지가 1.12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걸 1120 밀리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320이랑 45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결정 재료 내에서 공유결합을 깨고 실리콘과 실리콘 사이에 있는 그 전자가 뜯겨져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순물을 넣어서 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적은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온 300켈빈에서 자유전자의 개수, 인트린직의 경우죠. 이 불순물 안 넣은 경우에 이게 100억 개지만 그냥 자유전자의 농도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뭐 도너를 매우 작게 뭐 2개 넣었습니다 하면 사실은 이 숫자가 도미넌트하게 커서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워낙 크니까 이거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불순물의 양을 10의 10승 100억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보통은 뭐한 10의 15승계 정도 불순물을 넣거든요. 단위 부피당 최소한. 이 정도 넣으면 10에 15승하고 10승이니까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럼 이걸 무시하고 불순물에 의해서 자유전자의 개수가 결판이 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가정들은 들어갑니다. 그 불순물이다, 완전히 다 fully ionization 됐다라는 가정을 해야 될 거고요. 해보면 한 1.7%는 이온은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할 겁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넘버니까 NUMBR, 대문자 써서 대문자 N으로 쓰고요. 도너라서 D라고 쓸 겁니다. 첨자로. 그래서 N sub D. 인데 얘가 완전히 이온화되면 이렇게 플러스로 쓰면 되겠죠? 그다 같은 값이 될 겁니다. 이게 되고 그게 결국은 자유전자의 농도를 결판지을 겁니다. 이때 당연한 가정이지만 ND는 엄청 크다. 뭐보다요? N sub I. 도핑을 하지 않은 실리콘 소재가 원래 만들어내는 자유전자의 개수 100억보다는 월등히 커야 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월등히 크다라는 건 미니멈으로 10배 이상은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한 10에 15승계. 이게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1경이죠, 1경. 이 정도 되는 숫자로 밀어넣습니다. 단위 부피당 1세제곱센티미터 이 정도로 불순물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 넣을까에 대한 제조 공법 기술들은 그냥 저기 때려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3학년 돼서 공정 수업을 들으면 나올 겁니다. 임플란테이션 공정 기술인데 앞에 아이온을 붙이는 건 어떤 불순물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을 써서 가속시킬 겁니다. 전기장을 쓰려면 그 가속의 그 객체가 대상체가 되는 원소는 이온화돼 있어요. 그래야만 전기장에서 힘을 받죠. F는 QE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주면 힘을 받는다. 전하를 띤 입자는. 전기장을 줘서 보통 얼마나 주면요. 5에서 뭐 많게는 한 20kV, 물론 이 전기장이니까 퍼 센티미터인데 이 정도로 엄청 세게 때려요. 전기 많이 쓰겠죠. 반도체 공장이 전기를 왜 많이 먹는구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장비들 때문에도 에너지 많이 쓰지만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장비도 전기 많이 먹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SK 하이닉스 1년 전기세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뭐 혹시 잠깐만 이거는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 억셉터 얘기 끝내고 요 슬라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억셉터를 보면 억셉터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보론이 대표적인 삼족 원소이고요. 이놈이 저기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먹으니까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밖으로 던져주는 게 홀이었어. 그러면 요 녀석도 우리 대칭적인 관점에서 아세나이드는 이쪽으로 전자를 하나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컨덕션 밴드 엣지 근처에 요렇게 여기에 있던 전자가 요렇게 올라가게 됐죠. 요거를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서 아래쪽에다가 접목시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래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보론이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비어 있어. 이거 비어 있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H 플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H 플러스가. 외부에서 어떤 전자가 와서 여기를 채우죠. 뭐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 뭐 물론 실리콘이 이렇게 팔을 내고 있지만 이 전자가 너 나가 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지가 여기 들어가는 이 일보다는 비어 있는 곳에 딱 앉는 게 훨씬 에너지 변화를 적게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기 외부에 있던 이 전자 또는 이 외부에 있던 전자를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했죠. 다른 실리콘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그 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이렇게 홀에 들어가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면 그래 밸런스 밴드에 여기 있지. 그놈이 이렇게 조그마한 에너지 변화를 걷고 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채워요.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나잖아. 둘이 자리를 바꿔. 너가 E 마이너스에 내가 H 플러스 할게. 그렇게 해서요. 여기에 있던 H 플러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구멍이 뻥뻥뻥뻥뻥 생기는 거. 그럼 여기는 아까 위는 원래 여기에 있던 전자가요.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가 전자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박이가 들어가죠. 여기는 빈 동그라미가 막 생겨요. 이것을 깔끔하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VEC 그리면 여기는 점이 막 생기고요. 여기는 동그라미가 막 생기는 이런 모식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더 봅시다. 그러면 에너지 스테이트 있는 거 알겠는데 얘는 왜 음선이에요? dotted 라인으로 써요? 얘는 왜 실선, solid 라인으로 그어요? 라는 것만 하면 이 슬라이드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왜 점선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피에르 선생님 책에 나옵니다. 이 X축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보세요. X축의 의미는 원자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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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EC와 EV를 가지는 실리콘 레티스 컨스탄트 0.543 나노미터인 똑같은 소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ECEV가 같아서 어디서 그리건 다 똑같아서 그냥 쫙 실선처럼 보였죠. 그런데 불순물은요. 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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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있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있으니까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점선은 규칙적이니까 선을 그러면 이거 뭐 긴 거, 짧은 거, 뭐 중간 거 또 긴 거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까지 엔지니어들이 섬세하지 않아요. 됐어. 그냥 있거나 없거나 하니까 점선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억셉터 도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도너 기준으로 최외곽 다섯 번째 있던 전자는 그 다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 하나의 위치잖아요. 여기 x 방향. 물질 내의 어떤 임의의 방향일 뿐입니다.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라와서 자유전자가 돼서 그다음부터는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됐죠? 했고 요 얘기도 했고 뭐 억셉터 얘기는 별도로 안 했지만 뭐 요 에너지 갭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다 실리콘의 밴드갭 에너지보다 월등히 작은 수치다라는 거고 실제 소재별로 이온화되는 에너지는 다소간 차이가 납니다. 제일 이온화되기 좋은 소재가 보통 요 두 녀석이고요. 억셉터는 얘를 제일 많이 얘는 인디움 같은 경우는 너무 높죠. 잘 안 써요. 알루미늄은 잘 안 쓰는 이유가요. 이 실리콘 안에서요. 인 실리콘 그 알루미늄 어 디퓨즈드 아웃 잘 돼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확산되어서 가요. 이런 걸 이제 알루미늄 스파이킹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알루미늄 깔아놓으면 이게 파고 이렇게 막 스파이킹이 뭐예요? 파고 그 스파이크 있잖아요. 축구화를 스파이크화를 하잖아요. 파고 들어가. 이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퍼짐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요. 알루미늄은 실리콘 안에서 이렇게 막 못처럼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실리콘하고 붙여놓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잘 안 써요.
그다음 차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지금부터는 용어입니다. 몇 분 남았어? 10분 남았다. 다 할 수 있다. ND 아까 전에 얘기했죠. 넘버 의미하고 D는 도너입니다. N sub D라고 쓸 거고 도너의 농도입니다. 단위 부피당 몇 개냐의 단위입니다. 엄밀히는 넘버 나누기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를 나누어야 되는데 개수는 잘 표시 안 하고요. 분모에 있으니까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온화되어 있다는 말을 뭐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fully ionization 됐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ND나 ND 플러스나 이꼴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이거 엄밀히 틀렸어요. 2% 부족합니다. 음료수 2% 예전에 유행했는데 광고에도 나왔어요. 2% 부족하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까먹을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N 서브 A는요. 억셉트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N 서브 A고 이온화돼 있잖아요. 이것도 NA나 NA-나 같다라고 보고 쓸 겁니다. 뭐 이번 수업에서든 숙제건 시험이건 다 같다라고 기본 가정할 겁니다. 별 말 하지 않으면. 실제로도 같다 하고 뭐 업무에도 쓰면 됩니다. 그다음 이 용어는 이제 이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농도 나타내는 게 N이 있었고 P가 있었고 N 서브 I라고 N의 그 도핑 안 한 인트린직한 실리콘 소재가 가지는 전자의 농도였죠. 앞에서는 도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다 같았죠. 그래서 N과 P를 곱하면 NI 제곱 10의 20승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NA, ND까지 배웠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이런 항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이름은 거창합니다. 차지 뉴트럴리티 컨디션이다. 왼편이요. 플러스 이온 총량이고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온 총량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중성이죠. 중성인 도너나 억셉터를 넣으면 뭐둘 다 넣는다 합시다. 도너도 좀 넣고 억셉터도 좀 넣어요. 그런다 한들 중성에 중성 넣으면 중성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P는 뭐냐? 이거 원래 엄밀히는 홀이죠. 그러니까 양의 전하를 띌 거고요. 도너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양의 이온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좌변은 양의 이온을 띠고 있는 입자의 총량입니다. 단위 부피당 몇 개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이온들의 농도를 나타내는 게 좌변의 얘기입니다. 우변은 뭐냐? N이니까 전자 마이너스고 NA도 마이너스예요. 됐죠? 저 식은 항상 성립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나온 거잖아요. NP는 NI죠.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상수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배웠고요. 이거는 평형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외부에 에너지가 하나도 공급이 안 될 때의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험실이나 뭐 내 책상 위에 그냥 웨이퍼 한 장 덩그러니 놔두면 그 웨이퍼는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웨이퍼 내에 있는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합니다. 상온 300켈빈이라고 하면 10의 10승의 전체 제곱이니까 10의 20승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mass action law다라고도 있다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고등학교 뭐예요? 중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요거 식 1번, 요거 식 2번. 여기서 내가 아는 상수는 억셉터의 농도, 도너의 농도는 내가 엔지니어니까 내가 정할 겁니다. 이 값 내가 정한 걸 알아요. NI 제곱 10의 20승이라고 상온 300켈빈 온도만 안 바꾸면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자, 모르는 변수 N, N. 또 모르는 변수 E. 모르는 변수 두 개입니다. N과 P. 아는 식 1번식, 2번식입니다. 식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 2원 2차 방정식입니다. 풀면 됩니다. 이 두 개 가지고 뭐에 대해서 풀겠어요? 모르는 변수 N과 P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식에서 P는 N분의 NI 제곱이라 생각하고 이 P 자리에다가 ND 더하기 N분의 NI 제곱은 NA 더하기 N 이렇게 하고 좌변 우변에 N을 곱하면 ND 더하기 NI 제곱은 NNA 더하기 N 제곱. 그럼 N 제곱 N something은 0. N 대신 X라고 바꾸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보는 2차 방정식입니다. 푸는 방법 근해 공식입니다. 뭔가 보세요. 근해 공식 냄새가 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쩌고 루트 뭐 느낌이 올 겁니다. 아, 2분의 그래 그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C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요렇게 쪼개고 그려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풀어보세요. 아, 네, 이것까지는 안 풀어줄란다, 진짜. 이거는 뭐 풀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자의 농도, 홀의 농도를 뭘로 표시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변수 ND, NA, NI에 대한 이런 함수식으로 쓴 겁니다. 됐죠? 홀의 농도 역시 내가 알고 있는 ND, NA, NI에 대한 변수로 쓴 겁니다. 이런 표기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매개 변수죠. 파라미터입니다. 변수 세 가지를 알면 어떤 펑션을 지나오면 답이 나옵니다. N과 P. 불순물이 들어간 실리콘 반도체 재료 안에서도 자유전자의 농도 N과 홀의 농도 P를 여러분은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다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겁니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두 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N타입 머티리얼이라고 불리는 N형 반도체 얘는 뭡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전자가 홀보다 많은 소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전자가 홀보다 많아지게 하려면 실리콘, 퓨어 실리콘은 전자랑 홀의 농도 같다니까요. 전자가 홀의 농도보다 많아지는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N이 P보다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 뭐 해야 되지? 네, 도너를 넣으면 됩니다. 뭐 억셉터를 안 넣어도 되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을 찾아보면 억셉터랑 도너는 거의 동시에 주입됩니다. 그래서 양 조절을 할 건데 도너를 이 부등호 두 개 보이죠? 10배 이상 많이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괄호로 치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겁니다. ND와 NA의 차는 10의 10승보다도 또 월등히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A가 10의 2승, ND가 10의 4승,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러면은 이 괄호 조건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기본 퓨어 실리콘에 깔려 있는 그 NI 100억 10의 10승계 있는 거 이거보다는 월등히 크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너와 억셉트의 차이 값이 이거보다 월등히 큰 정도니까 ND와 NA는 보통 한 10에 뭐 도너를 10에 18승, 억셉트는 한 10에 15승 뭐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ND가 18승, 15승. 이 정도 넣었다라고 하면 ND가 NA보다 월등히 크고요. 이 경우에는 전자가 10에 18승이 여기 튀어나오겠죠. 얘는 홀이 10에 15승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원래 NI 값 10에 15승, 10에 10승 있죠. 그럼 결국 여기다 더하기 10에 10승, 여기다 더하기 10에 10승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요. 18승하고 10승이면 1억에다가 1원 더 있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내가 통장에 1억이 있는데 1원, 아유, 그냥 기부할게요. 아무 표시도 안 나요. 지워야죠. 얘도 이거 10에 15승이고 10승이면 10만 배 차이 나요. 10만 원이 있는데 1원 에이 없어도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이랑 같고요. 홀의 농도는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결판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N은 P보다 월등히 큰 관계를 만족해서 N타입 머티리얼이라고 할 거고요. 지금 이 장표에서 이제 마지막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N형 반도체면요. 그냥 ND에서 억셉터 덜어내면 되는데 심지어 ND도 워낙 작아서요. 내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했지만 내 수업에서는 이렇게 비슷하다 안 할 거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N은 ND예요. 앞으로. 언제요? N형 반도체. 근데 전제 조건은 꼭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막 쓰면 안 돼요. 그럼 홀의 농도는요. 요거는 매스 액션로 쓰면 돼요. NP는 NI 제곱. N이 ND라면서요. N이 ND. ND분의 NI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홀의 농도는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홀의 농도는 ND분의 NI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보세요. ND 내가 정하는 값이고 내가 정하는 값이고 NI는 온도 300켈빈에 정해준 값이고 전자농도, 홀농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러면 앞에서 했잖아요. 앞에서 요 시계. 이거 쓰면 되지 뭐. 여기 이게요. 그냥 ND예요. 문제요. if ND가 NA보다 월등히 크고요. 두 개의 값의 차이가요. NI보다 월등히 크면 봅시다. ND에서 NA인데 이거 택도 없이 작죠? 지워요. ND를 2분의 1로 나눴지만 제곱을 하니까 원래 큰 놈을 더 키웠죠? 근데 뒤에 NI 제곱이 있죠? 뭐 둘 다 제곱 쳤다 치면 어차피 ND가 NI보다 월등히 크니까 이것도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럼 루트 ND 제곱 2분의 있으니까 이 제곱하고 루트 지워요. 그럼 2분의 ND 남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ND하고 NA 빼래요.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작아요. 2분의 ND예요. 2분의 ND 더하기 2분의 ND는 ND예요. 그래서 N은 ND예요. 앞에 있는 수식에서도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뒤에 거, 이 P는요. 해줬잖아. 레셉션로. 그냥 ND분의 NI 제곱 이 P예요. 됐죠? 자, 그래서 N타입 머티리얼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P타입. P타입은 뭐, 두 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뭐, 억셉트하고 도너만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홀의 농도는 억셉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물론 엄밀히는 NA 빼기 ND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차이가 많이 나니까 P는 NA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P는 NA. 그러면 P형 반도체 재료 안에 전자의 농도는 뭡니까? NP는 NI 제곱. NP는 NI 제곱입니다. P잖아요. P. N과 P의 곱은 NI 제곱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자의 농도는 NA분의 NI 제곱입니다. 이 두 개씩 P형 반도체입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용어를 할 시간이 있나? 없다. 네, 용어는 다음 시간에 리뷰할 겸 겸사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